송생과학입니다. 우리 지구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사는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어떤 곳에 사는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의 다양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모습을 한번 제가 그려왔는데요. 한번 생물을 한번 분류를 해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되게 무서운 사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 하이에나가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이 긴 기름 같은 것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코끼리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뒤쪽에 얼룩말도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검은 새들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은 동물만 있으라는 법은 없죠. 여기 있는 나무라든지 풀 같은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초원에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다양하지 않게 일부의 생물만 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생물의 다양성이 적다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이 개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요. 생물이 일정한 장소에서 동물, 식물과 같은 생물과 공기, 물, 햇빛과 같은 환경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자연체계, 즉 시스템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구에서도 다양한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구에는 바다와 숲, 갯벌, 사막 등 여러 환경들이 존재하고 있죠. 여기 초원도 있고, 사막도 있고, 숲도 있고, 바다도 있고, 약간 빙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생물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다른 지구 곳곳에는요, 지역마다 살고 있는 종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초원이나 산림에는 동물의 종류가 많지만 그 사막이나 도심 등에서는요 종의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즉 생태계가 차이가 나게 되면요 생물의 다양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보고 우리는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심 같은 경우는 생물의 다양성이 높다고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생물의 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런 초원이라든지 산림, 강 등에서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생물의 다양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새로운 종이 확인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지구에 한 1000만 종 이상의 생물이 살고 있을 것이라고 현재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한 것만 보면요, 211만 2588종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약 5만 8050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개체수가 환경 파괴라든지 이상기후 등의 이유로 지금 개체군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는 다양한 환경의 서식지가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각 서식지에 맞게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제 그 사막 여우 같은 경우는 사막에서 살고 있죠. 몸에 있는 열을 배출하기 위해서 털이 듬성듬성 나 있거나 귀가 엄청나게 큽니다. 열 배출에 유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이는 이 북극 여우 같은 경우는 그 열을 배출을 막기 위해서 귀가 조금 작게 구성되어 있고 털이 복실복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체온을 오히려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각 환경에 맞춰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 생물이 지닌 생물의 종류, 그리고 생물이 지닌 특성에 따라서 이제 생물의 다양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생태계에 맞춰서 다양한 종들이 살아가고 있고, 다양한 종들 또한 그 약간씩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이라고 하는 건데, 이 특성의 차이도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인 생태계의 다양한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만약에 사막으로만 되어 있다면 정말 적은 종의 동식물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원도 있고 들판도 있고 빙산도 있고 그리고 사막도 있고 뭐 숲이라든지 밭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태계가 다양하여 생물의 서식지가 다양할수록 생물의 종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 다양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역의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한지도 다양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종다양성입니다. 일정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의 다양한 정도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옆에 생태계 A랑 생태계 B가 있습니다. 어디가 생태계가 조금 더 다양해 보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생태계 A보다는 B가 좀 더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생물의 수가 많은 것보다 생물의 종류가 많을 때 생물의 다양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심하고 시골을 생각해 봤을 때 도심에는 당연히 사람 수가 엄청나게 많죠. 그렇다고 도심을 생물이 다양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생물의 종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숲과 밭 중에서는 어떤 게 생물의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한가요? 그렇죠. 숲이 조금 더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의 다양성은 숲이 더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볼까요? 가와 나 중 생물의 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자, 여기 나무 그루스도 한번 세보시고 나무의 종류도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나무의 수는 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기다란 나무가 더 많으니까 이게 더 다양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무의 종류는 가가 더 많기 때문에 생물의 다양성 또한 역시 가가 더 높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유전적 다양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토끼라고 부릅니다. 같은 종류의 생물에서도 개체마다 생김새나 특징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고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 배울 변이도 유전적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물의 특성이 다양하면요, 환경 적응력을 높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변이를 가진 한 종류의 토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식지에 강이 생겨서 두 무리로 나뉘어서 살게 되었는데요. 흰색 토끼는 잘 뛰니까 이렇게 잡아먹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색 토끼나 갈색 토끼 같은 경우는 각 환경에 맞춰서 잘 숨어 있다 보니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은 토끼는 자손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색 토끼끼리 결혼하면은 물론 다른 토끼도 나오겠지만 회색 토끼가 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회색 토끼만 살아남고 갈색 토끼 쪽에서는 갈색 토끼만 살아남는 겁니다. 나중에 땅에 이어지더라도 두 무리가 만나게 되었지만 이미 서로 다른 종류의 토끼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야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생물의 특성이 다양하면요, 급격한 환경 변화나 전염병에도 살아남는 생물이 있어서 멸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곰팡이에 의해서 전염병으로 멸종된 그로미셸 바나나라고 있습니다. 그로미셸 같은 경우는요, 유일 단일종입니다. 그런데 파나마병에 무조건 죽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파나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직 정확히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만에서 약간 소량 다시 재배를 시도하는 것 같긴 하지만 많이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바나나는요, 캐번디시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로미셸보다 맛없는 바나나를 먹고 있는 건데 캐번디시도 변종 바나나병에 의해서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먹는 바나나가 결국에는 마지막 바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나도 유전적 다양성이 높았다면 멸종 확률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유전적 다양성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멸종 위기종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 3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야 됩니다. 우리 지구가 그냥 사막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은 무조건 종도 낮고요, 유전적 다양성도 적었을 것입니다. 생태계가 다양하다면 그 다음으로부터 중요한 거는 종이 다양해야 된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종 중에서도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야지 멸종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점도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다양한 종류의 생물 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돼지고기밖에 먹을 수 없다고 할 경우에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다면 대체할 고기가 없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동물에서 고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고기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대체 자원으로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의 다양성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여기서는 풀이 죽으면은 여기 있는 가젤도 죽고 사자도 죽고 여기 쇠똥구리도 쇠똥 못 굴려서 죽겠죠. 하지만 옆에서는요, 나무가 죽더라도 길이는 죽을 수 있지만 동식물들의 개체수가 조금 줄어들지언정 생태계는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생물의 종류와 수가 크게 변하지 않고 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점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뭐라고 합시다? 그렇죠. 생물 다양성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런 아프리카 초원도 되게 생물의 다양성이 높다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몇 번일까요?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의 다양성이 높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죠. 1번 맞는 말이고요. 생물의 변이는 생물의 다양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맞는 말입니다. 생물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급격한 환경 변화에 멸종될 가능성이 크다? 높으면은 멸종될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생물의 다양성을 결정할 때에는 생물의 종류보다 수가 더 중요하다?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류가 더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말이고요. 전염병이 생겼을 때 한 종류에 속하는 생물이 다양하면 멸종 위험성이 높다? 아니죠. 생물이 다양하면 멸종 위험이 낮아진다고 했었습니다.